이 신인 정치인들이 특히 그 청년이나 아니면 여성 네.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 이분들에게 가점을 주고 뭐 기회를 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자기들만의 카르텔 작용을 해서 그 벽을 넘지 못하게 일종의 허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갑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갑도 지금 요소문수집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거기가 아직 그 조정 자체가 안 됐지만, 왜 안 되냐, 그러면, 전력공천을 그냥 꼽으려고 그래요, 지금요. 꼽았다던데요? 어제 이야기 들었어. 예, 그게 결국 뭐냐, 그러면, 저는 그동안에 그 기 나왔던 사람을 뺐거든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렇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정당 정치를 놔두더라도 지방 정치의 근간을 저는 흐트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동일하게 오늘 제가 밖에서 좀 누굴 만났는데 제가 항의도 받았어요. 왜 그 갑쪽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달아주냐? 안 하냐? 왜 얼마나 하냐? 뭐 심지어는 갑하고 친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곳은 을이 너무나 많은 일이 지금 있다 보니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끝나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뭐 이거 친분의 문제들이 아니고 아무튼 저희는 그래요. 이번 기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지만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여러 분들이 도와주시고 제보도 많이 해줘서 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잡은 거지. 저기 큰 카드는 잡은 거. 그 여수시장 선거가 연기되고 그 중앙당이 이제 개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8대 4, 8, 32년 동안 민주당 경선 연기가 시장 후보 경선이 연기된 건 이번 처음이에요. 이 굉장히 큰 지방 다투가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시민들이 이제는 좀 저희들 몫은 계속 해나가겠지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기를 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는 사람들은 당사자 플러스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이제는 뭔가 힘으로 해서 이걸 바꿔나가는 거.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카르텔들을 깨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을 바꾸고 갈 수 있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욕 바가지 묶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를 든다면. 근데 자기들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욕을 하지. 대다수 사람들은 다들 관심 없죠. 아니요, 그거 많이 해줘요. 솔직히. 근데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민들은 관심 없죠. 그죠. 근데 일본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본의 기본도 안 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을구 자체 당직자들이 이런 일을 나서서 했다는 것 자체만은 놀랄 일이다니까. 이게 그냥 뭐 찌라시 정도의 명부라면 이해가 가. 그렇지만 조직적으로 당에 있는 당직자들이 이것을 움직이고 이거에 대해서 오염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이 자체가 심각한 거야. 이게 왜냐면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를 이거를 해왔다는 거야. 뭐 돈의 여부는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명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안 가서 경선에 영향을 미쳐버렸다는 거야. 경선에. 이건 경선이 당선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을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지금 저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진짜 이 동네가 이번에 보니까 저는 을에 대해 솔직히 별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갑 쪽에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분들이나 뭐 지역위원회 있는 분들도 친분이 있어가지고
의뢰 갑에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데 오늘 이번 기회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 진짜 놀랐거든요. 요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럼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저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건 뭐 그래서 그냥 우리 박민호 후보님하고 이렇게 견주어 보면 능히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고생이. 또 며칠 전에 또 보니까 그 네. 김채원 거기 사무실에 의원님이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 올라왔어요. 근데 한혜강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막 댓글을 써서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따라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채원을 홍보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피켓 들고 있는 것도 사진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고 이게 계정이 2개시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또 김채원의 그 양력이 뭐 그 뭐라 하지 프로필 그거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봤더니 뭐 2급 포상, 1급 포상 네. 다 받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2024년 그 사람이 5월달인가 입사를 했는데 2024년 그 이재명 그 포상 2급은 12월인가 10월인가 아무튼 그때 받은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당직자가 받은 거예요. 인턴이죠. 인턴 사원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면 최고의 사인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는 의원님이라 생각하는데 의원이 사인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직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데 직원들은 일단 그 부분에 배제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었냐? 당직자 있는 사람들이 민주평통에도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모든 포상도 다 받는 건데 거야. 이거를 받은 거야. 이건 최정수. 이런 날짜 포상이나 보시라고. 이런 그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고 그냥 다 해버린 거야. 14일. 이 두 가지를 받았는데 김채원은 이제 이재명 그거는 12월 이날 받은 거죠. 이게 2급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채원은 내가 그래서 송혜경 위원장한테 받았냐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이거부터 봐보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밑에 보시면 이 포상은 별로 안 커요. 이게 10점이에요. 공천 아니 기준이 그거 안 공천에서 그걸 떠나서 10점이에요. 그거 안 그걸 떠나서 그 인턴 직원이 국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을 포상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이미 선거에 나갈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시도위원에게 있는 포상을 안 줬다는 거. 그 선출직에 나갈 사람들한테 먼저 공을 쌓았던 사람한테 줘야지 맞는 건데 이거를 당직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은 거야. 당 안에 들어있어 출마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위치에 있는 관리 직원들이 자기들이 포상을 써서 공적조서를 써서 올렸다는 거야. 그게 내부적으로 보면 민주평통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우리는 거의 오면 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거나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이 국회 사무실 일반적으로 국회 사무실 직원이 그걸 봐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근데 얘들은 선거에 나올 것을 준비를 하고 다 자기가 공적조를 써서 조기현 의원한테 제출해서 조기현이 사인을 해준 거야. 조기현 의원의 그 공과사가 나는 좀 흐리멍텅하다는 이유가 직원이 그걸 했다면 반려를 했었어야 돼. 일반적으로 보잖아. 일반적으로 내 직원이 상을 받는다고 공적조서를 써서 올려요.
근데 그럼 당내 기여도가 있는 사람 거를 받아가지고 없으면 모를까 다 전체적으로 공적조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직원 거를 공적조서 써서 사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있잖아요.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전략공천 되기 전에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 명함을. 여기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온 양력이 없었어. 전략공천 되고 나서 딱 세 이제 가지 있어. 나온 인턴, 민주평통,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인단. 한국자산사에 근무했던 거. 잠시 그거 외에는 몇 개월 없었어요. 근무했던 프로필이. 거. 프로필 없었는데 전략공천이 되면서 갑자기 이거 다 포상을 받았다 어땠다. 도당 교육위원이니까 여성 무슨 교육위원인가 이거는 저희가 우리 아카데미에 있었을 때 그 날짜예요. 그날 도당에서 이제 교육위원장 표창이 없었거든요. 저는 내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 날짜에 그거를 받았더라고요. 이제 뭐 부위원장인가 뭔가 뭐 이런 직함을 그런가 보다 뭐 나오려고 준비를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원이 거기서 월급을 받고 이거를 받았다. 참 아이러니했다. 좀더 알아볼 필요는 있어. 이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양념이 약간 생각했어요. 허위사실로 기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거 그 전에 포상을 받았다고 하면 오진식처럼 미리 그 프랭카드 냈는데 다 띄우고 명함도 띄워야 되는데 전략공천 받은 이후에 포상이 다 떠오른 거야. 아이러니하지. 그럼 전략공천 받기 전에는 이런 거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느낌. 그때도 만약에 나왔을 것 같으면 다 올렸어야 맞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그냥 뭐 후상 뭐 그런 사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나한테 너무 절실한 거였거든요. 이게 나도 어떻게든 받아보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위원장 사인이 없으면 안 돼요. 저쪽에서는 지역위에서는 뭐냐면 이거죠. 아니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나머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뭐 탄핵 국면이나 이재명 뭐 대선 국면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역할을 했는데 우리 박민경 후보님께서는 전혀 그런 기여도가 없다. 이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경선 통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면 그 뭔가에 대한 민주당이 원하는 또 지역위가 원하는 같이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냐.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은 저는 이제 실은 교수였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수직을 해왔고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초빙이었어요. 초빙은 거의 전임과 거의 동일시 하거든요.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전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연구실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거 중립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들은. 그래서 이게 선거를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디도 좌우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정치색이 있는 거고 아이들한테 가서 야 너희도 윤석열 뽑지 말고 이재명 뽑아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일단 하질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뭐 교수들도 나름대로 다 사회적으로 다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또 단체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소속이 되어서 저는 좀 표창장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도당에다 제출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교육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했다. 그런 표창이 저한테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시를 했고 문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서 썼을 때 12.3 내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뭐 할 때 뭐를 했냐라고 이제 우리 도당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넣었어요. 저는 선거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으며 하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다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숨어서 활동하는 그런
거기에서 전부 다 표창장을 받았고 그리고 탄핵 서명했었고 걸기대회도 참석을 했었다라고 했고 여수에서 있었던 뭐 흥국상가 저쪽에서 있었던 거는 참석은 했으나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지 못해서 솔직히 뭐 출마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막 사진 다 남겨놨겠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우연찮게 가서 앉아 있다가 그냥 오는 거지. 막 그걸 다 기념사진을 남겨놓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막 출마를 막 해야겠다. 기필코 이번에 선거 나가겠다 생각을 있었다면 사진 찍어놨겠죠. 그래서 저는 선거를 안타깝게도 사진을 찍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석하다라고 도당에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다만 단계에 보면 꼭 물론 민주당에서는 자기 구역 내에서 지역위원회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나가서 뭐 탄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아이들을 가리키고 봉사활동 꾸준히 했었고 특히나 제가 전공이 미용이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했고 당원 당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이 지역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에서 하는 사람과 연계하는 것이 최고의 당원 당규의 민주당에서 원하는 기본 정당의 취지예요. 그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거를 인정을 못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네가 공무원을 하다가 네. 퇴직을 하고 바로 이제 거기 다음에 선거가 도래했는데 내가 출마를 하게 되면 내가 당선할 전혀 없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법적인 제도 하에서 선거법에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구간에 계신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거로 나가려면 내 직업을 아예 포기를 하고 당선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네. 근데 현실 속에서는 뭐냐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정치 중립과 상관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직업하면서 와서 뭐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어떤 직업적으로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위배되지 않는 법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미 후보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다가 이 선거를 한번 나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좀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단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캠핑장을 했어요. 여수에서. 근데 여수시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여수시 캠핑장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위탁. 민간 위탁. 민간 위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수하고 뭐 하는 조건에서 지금도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당하게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도 연주를 이용해서 뭐 시의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도적으로 넘지 못하는 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저희 엄마가 장애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주 사소한 건데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엄마를 이렇게 케어해주다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막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건데 뭐 까다롭게 요양사들한테 굉장히 건강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호자들이 괜찮다고 얘기했는데도 요양보호사 뭐 하나 옮기는데 뭐를 써야 된다 어쩐다 너무 복잡한 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긴급한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진짜 우리가 빨리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생명이 진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막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굉장히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를 바꿔주고 좀 편리하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저희가 만나는 게 이제 뭐 봉사활동 가게 되면 할머니들
그다음에 노인들,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만났고 하나원에서 계시는 분들,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 탈북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이 지역민들한테 당한대요. 공무원들한테 당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약하니까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목소리를 같이 높여서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뭐 무고 막 그거 있잖아요. 무고 것 때문에 실은 저 이거 이제 나올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제가 20 몇 년을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노동법도 노동법 네.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무지해서 그랬는데 저 그 뒤로는 노무사 교육도 받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번도 이제 생기지 않았지만 일반인한테 당한 거예요. 뭐 그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노동법들이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주휴 뭐 주휴수당 막 이런 거를 잘 몰랐을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자영업자 입장에 당했다. 이제 이렇게 했고 무고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여부예요. 그랬었는데 판결이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였어요. 그럼요, 노동자성이 100%가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뭐 70%가 인정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들은 그냥 일단 봤을 때 노동자성이 100% 인정되지 않는다로 판결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무고죄를 넣은 거예요. 나는 근데 처벌을 하지 않는다 했어요. 처벌은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나는 처벌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무고가 성립이 되려면 처벌을 한다는 얘기 나왔을 그렇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고죄로 결론이 나서 제가 1심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결론이 나야 된대요. 도당에서. 진행 중에는 안 된대요. 적격심사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결을 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와서 적격을 받았는데 공천 탈락.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막 이상하게 무슨 무고죄냐 뭐냐 막 이렇게 도덕적으로 일단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도 진짜 너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그 제도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보통의 CEO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동기들을 좀 물어보거든요. 뭔 일을 하다가 자기가 생활을 하다가 저게 부딪히는 제도적인 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거에 이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가서 그냥 이렇게 할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가서 일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뭔 전략공천이 어디 회사 격리직도 아니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냥 뭐 주어진 거기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찍냐하면 되는 그걸 다 동의하는 이런 거의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닌데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국민 주권이라 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당원 주권인데 민주당에서는 예를 든다면 그와 반하는 행태들이 지금도 빚어지고 있다는 게 뭐 여수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후퇴가 돼 있고 권력화돼 있고 독점화돼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자만이고 오만이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뭔가 극복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그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독점을 중심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절대적인 맹종을 하죠. 어떤 불합리함과 어떠한 지적이 오더라도 감수를 하고 견디거든요. 근데 그래서 배지를 달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든다면 그 배지를 달면 목적 의식이 없잖아요. 단지 자기는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뭐
뺏쳐 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장이 3년 반, 한 6기 선거 한 6개월 남잖아요. 그거 3년 반 동안에 자기는 아주 자유롭게 불편함 없이 하다가 한 6개월 남으면 그때는 또 선거 국면이니까 또 시민들한테 조아리고 그 아픈 맨날 아침마다 한 2, 3개월 목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인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반복, 무한 반복하는 형태가 좀 이런 형태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 박미영 후보님을 전혀 몰랐거든요. 모르고 일상에서 빚어진 일이 건의와 예를 들자면 그냥 뭐 경선에 컷오프 돼가지고 불만이 되게 좀 크겠다 이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것과 그다음에 내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 전략공천에 네.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정치에 들어오면서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전략공천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실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성 신인이. 죄송합니다. 혹시 처음에 네.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시지는 않았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전략공천을 어떤 사람이 받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전략공천이라는 얘기를 그 국장이 먼저 하셨죠. 심재규 국장님이. 근데 심재규 국장님이 전략공천이 있다. 이제 그래서 여성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구에 보니까 타 사례를 보니까 전략공천을 받았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여성 신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나? 그러면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뭔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일단 신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문직 직종의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사람, 뭐 직장 생활을 했던 아니면 뭐 저처럼 뭐 교수직을 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비례처럼 그런 유형의 공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가 뭐 그쪽에서 말하는 뭐 활동을 하지 않았다,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예요. 왜? 경선을 치르지 않잖아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한다는 취지예요. 전략공천이.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갑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뉴스타에서 그렇죠. 기사 쓰셨지만 네네. 뭐 어린이 전문가를 뽑으셨잖아요.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한 분은 노인 전문가를 뽑았잖아요. 저는 미용 전문가예요. 그럼 미용 전문가면 저도 실은 미용 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다 얘기했고 회장님들이랑 너는 그럼 뭘 어떻게 해볼래 해서 그런 취지들도 다 얘기했어요. 저는 미용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관광이나 이런 산업 분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그거죠. 우리 이렇게 여수는 제주도하고 달리 다른 관광 도시들은 정말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뭐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스파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을 가도 가까운 제주도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마사지는 필수 코스로 받고 와요. 근데 우리 여수가 관광 도시잖아요. 마사지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발관리라든가 헤드스파를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자격증 취득하게 해서 이들을 그쪽에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인력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시술자들이 만들어져 있고 손님들이 왔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채울 수 있다면 여수도 좀 관광단지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은 없지만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여수 지역에 맞게 잘 만들어 놓는다면 더 오히려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생각을 하고 미용인으로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은 그 저희가 순창군만 해도 미용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사 협회에서 미용사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큰 대회를 할 때 오는 수요가 3,000명 이상이 넘어요. 근데 우리 요수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 시장님 때, 오연섭 시장님 때 이래 하고 쫄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용인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용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도 미용에 대해 들여다보질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 미용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의 다 부가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경제 수준도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있어요. 여수시에서. 그래서 저는 미용인으로서 실은 목소리를 높여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출마를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저는 이게 첫 번째고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것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 이렇게도 하면 괜찮겠구나 이런 것들 이제 조금씩 구체화시킨 거였죠.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직원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전혀 저도 조금 약간 미용 분야에 네. 좀 전혀 이제 좀 일상 생활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미용에 대한 부분들, 미용 산업에 대한 부분은 되게 뭐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중에 그 이제 요수말로 대차나 예를 든다면 우리 미용에 엄청나게 많은 그 관심 전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네. 머리뿐만 아니라 뭐 손톱, 뭐 그렇죠. 발톱,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찌 보냐면 지역에 있어갖고는 또 다른 또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와서 그쪽을 전문화 시켜서 네. 나름의 어떤 그걸 만들면 그러면 충분히, 청년들도 빠져나가지 충분히 않죠. 괜찮지 않겠나. 그 나라 시에서 보조해서 어차피 계좌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시와 연계해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네. 대신에 조건이 있다. 여수를 떠나지 말고 네. 청년들한테 지원하지 말고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수시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사지를 하고 전문가로서 육성이 되고 그러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기도 창업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겠어요? 여수에서 하죠. 여수에서 빠져나가는 인원들을 생각하지 말고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책적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내내 교육을 했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했잖아요. 얘들이 어딜 가냐? 대학을 가는데 우리 여수 지역에 있는 대학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저도 지금 청암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머무르게 하려면 여수시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 어딜 가냐? 서울로 가요. 전부 다 서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분야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내 분야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수는 마사지를 받을 데가 없다. 맞아요. 일단.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딸기모찌 대박 났잖아요. 이거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도 돼요. 딸기모찌를 만드는 거.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 다 와서 딸기모찌 만들 거 아니에요. 수학여행 와서. 다 체험하고 하고 싸가지고 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소는 없다는 거죠. 제주도 가니까 초콜릿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도 된다는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런 저런 것들을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어차피 컷오프 돼버려가지고 네. 저는 전략공천을 한다는 그 취지를 이제 내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게 전문 직종에 있는 여성을 네, 맞아요. 거기다가 꽂아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략공천이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정말 적임자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뭐 당에서는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나는 내가 미용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수십 년과 20년이 넘게 이쪽을 종사를 했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용인에 대한 전문 이런 쪽에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아요. 실은 전략공천을 못 받고 내가 이렇게 컷오프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전략공천을 준다면 과연 당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의 전문성이 어디까지 뭐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아니 원취지는 원래
그 지역구를 나오려고 했어. 지역구. 근데 쉽게 갈려 있으면 비례대표를 나오겠죠. 이 지역구를 나오는 여성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례를 거쳐서 비례한 다음에 지역구를 나오는 것이 수순인데 지역구를 나오겠다고 하니까 의아해한 거예요. 을에서 비례를 아니고 지역구 어디 지역이에요? 자성 신현동 천이라고 하니까 아니 지역구로 나온다 비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부분이 뭐냐면 본인은 지역구를 나와서 이걸 하려고 봤더니 전략공천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바구가 쉽게 갈려 있으면 비례를 갔으면 맞아요. 사실은 비례를 가서 쉽게 쉬운 길을 선택했으면 답이 나왔겠죠. OX가 쉽게 나왔을 텐데 전략공천을 비례를 생각지 않고 지역구를 내가 나오겠다 하니까 다 의아해한 거예요. 시의원 여성 중에 지역구를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보면 이거의 포인트예요. 본인은 여기가 험지든 어찌든 나는 지역민에게 지역구의 후보로 나와서 평가를 받고 싶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제 그 아내가 들여다봤더니 전략도 있더라. 이 말을 당직자가 해줘서 시작한 거죠. 이제 전략공천은 내정되어 있다. 내정돼 있다고. 그 이야기 좀 해보죠. 이제 그 우리 박 후보님께서 큰 그 꿈을 안고 정치에 이제 이렇게 발을 딛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막상 문을 두드려 보니까 어찌든가요 현실 정치가? 뭐 익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들었는데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배척하는 거. 일단은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할 줄은 몰랐고 먼저 국장님들하고 상담을 받기 전에 이제 의원님을 먼저 뵙고 출마하겠다 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우리한테 다시 전화 온 게 어떻게 절차를 밟지 않고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걸치지 않고 의원을 바로 만났냐. 버릇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절차를 잘못 밟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면담을 하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이 굉장히 길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그 기간이 진짜 길었고 그래서 이제 조직국장 맞죠?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아예 뭐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왜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냐는 식의 얘기였고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한다.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출마를 하려고 마음 먹었고 이 지역을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뭐 전략공천은 청년 비례로 내정이 되어 있고 뭐 그래서 그러냐 여성은 안 됩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를 여성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안 되고 청년으로 전부 다 의원님이 다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뭐 전략공천을 생각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성 가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하고 저희는 이제 토에다가 접수를 했어요. 근데 지역위원회에 만약에 접수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들이 뭐 접수를 하려면 지역위원회로 와서 제출을 하세요. 서류를 제출을 하세요 라는 걸 알았다면은 지역위원회에 갔겠죠. 아무도 누구도 나에게 연락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연락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당에다 제출하는 건 줄 알고 도당에 날짜 맞춰서 갔더니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때도 몰랐어요. 제출을 하고 오면 되는 줄 알고 제출하고 왔어요. 그냥. 이제 그리고 서류 미비 때문에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를 좀 해달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에 좀 넣어달라.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거절을 한 4-5번 받은 것 같아요. 넣어주세요. 안 된다. 넣어주세요. 안 된다. 제일 마지막에가 새해 인사 마지막에 였을 건데 그때 고이곤 사무국장님하고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 통화하고 계시는데 아니 나를 좀 넣어달라 하니까 지난번에 단톡방 다 없앤다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나는 왜 안 넣어주냐. 내가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찾아와야 되냐. 그랬더니 막 안 돼 막 이러시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뭐 지역에다가 접수도 안 하고 도당에다가 혼자서
해가지고 이렇게 접수한 사람이 자기들을 무시했다 이거죠. 자기들을 무시했던 사람을 왜 넣어주냐? 안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었지만 뭐 자기네들 룰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그냥 물어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랬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느끼기에 어떤 진입 장벽이 그렇죠. 아예 차단했으니까. 차단하고 그때 그 느끼기에 혹시 어떤 사람이 내정이 됐거나 여성이 네네. 이나 남성이나 이렇게 특별한 특정인이 내정이 됐다고 그게 보여주신가요? 청년 비례가 처음에는 청년 비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청년 비례 우리 지역구에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같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비례대표 그 김채원 거기 그게 전략공천. 전략공천인데 처음에 비례를 뭐 이게 이제 처음에 아카데미를 내가 얘기할게요. 이야기하자. 그거는 아카데미를 중요한 갔는데 이야기거든. 김채원 비서가 여기에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도 봤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의원한테 아니 직원들이 그 교육을 돈이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30만 원을 받고 직원들이 4번 교육이니까 하루를 4번을 몽땅 비워야 되는 거야 한 달 안에. 근데 직원이 그렇게까지 비면서까지 이걸 들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4번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고위공 국장님은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심재규 국장님이랑 김채원이랑 다 왔어요. 그래서 그럼 그냥 왔나 보다 그랬더니 의원님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의원님이라면 어떤 의원? 시의원, 현직 시의원. 네. 현직 시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조계원 의원님이 다 직원들도 받으라고 했대요, 교육을. 그래서 내가 교육료를 주고 30만 원씩을 주고 시간까지 빼면서 그렇게까지 받을 교육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재밌네요.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이제 김채원이가 교육을 받고 온 것을 다 의아해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 직원이 왜 그 교육을 받으러 와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현직 시의원도 그렇고 예비 후보도 아니 직원이 왜 교육을 여기를 받아와요? 하고 김치가 질문했더니 의원님이 직원들도 교육을 좀 받으라고 그래서 저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한 거지. 이미 내정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 지역이에요? 이렇게. 아니 저는 잘 모르고 의원님이 그냥 교육 받으라 해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출마 의사가 없었던 거지. 자기는 출마 의사가 없었던 거야. 아까 김채원 후보 제가 왜 이렇게 실명으로 일거를 하냐면 그대로 나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거든요. 일종의 후보자고 그 전에 저희들이 실명 보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실명 보도를 갖다 전제로 할 거거든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민들이 뭐 거기에 있는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이제 분별이 돼야 되고 각 후보별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이제 보도도 그래 할 거거든요. 실명 보도를 해야지만 뭐 A 모 의원 후보 뭐 이렇게 안 갖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이 원래는 저희들이 보도 원칙이 선거에서는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거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후에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저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저 후보가 어떤 성향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김채원이라는 현재 전략공천을 받은 분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당시에 아카데미 어떤 수료 과정 속에서 당초 비례대표를 나오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때 김채원이라는 분이 네. 인턴인지도 잘 몰랐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줬고 그때 봤고 처음 봤어요. 거기서 얼굴도. 왜냐면 제가 지역위원회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처음 보고 김채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이제 여수가 좁잖아요. 실은. 그래서 내가 뭐 인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김채원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 됐다던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비례대표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비례대표가 됐다고? 비례대표 아직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비례대표가 됐냐? 비례대표가 됐대요. 비례가 돼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아니 비례대표가 다 뽑힌 것 같다. 이제 난 모르니까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비례대표 상무위원 그 선거하기 한 달 전이었나 아무튼 그랬을걸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례대표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근데 아니래요. 아니 근데 김채원 거기가 비례대표로 됐다고 얘기가 도는데 이게 맞냐 그랬더니 막 화들짝 알아보고 하시더니 아 그때가 적격심사 발표 날 때였나 보다. 적격심사 발표에 김채원 명단이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출마를 하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지원서를 넣은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적격심사위가 이름이 나온 거예요. 현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놀랬죠. 거기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비례대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당시 때 비례대표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략 공천은 그 다음 문제였고 비례대표를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돌았던 거죠. 그랬더니 비례대표 하시는 분이 한번 가서 사무실에서 한번 난리를 피웠다 하더라고요. 싸웠나 봐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 이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어디로 출마를 할 거냐, 명확하게 해라. 왜 사람을 헷갈리게 하냐. 비례로 나올 거냐, 선출직으로 나올 거냐 얘기를 해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장소에 떡을 들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게 뭐냐면 저희가 송영경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네가 왜 비례를 나와? 이렇게 하니까 아 저도 몰라요. 의원님 하란 대로 아 그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의원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비례를 나오든 전략을 가든 비례를 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내가 한 게 아니고 의원이 교육받으러 갔고 비례도 하라 해서 했고 공주예요? 이게 전략도 이게 비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전략으로 갈아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랬대요. 근데 너무 내가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우리가 도당에다가 이제 그 서류를 집어넣을 때 1번에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지역구를 넣게 돼 있어요. 내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근데 그 출마하는 지역구를 입력을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출마하는 곳을 네네. 그 내가 여기서 자아선거구를 넣잖아요. 이게 틀리잖아요. 그럼 탈락이에요. 경선 서류 탈락.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만약 비례대표 나갔으면 비례대표를 나갔다 아니면 자아선거구면 자아선거구를 썼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도 적격심사가 났으면 분명히 뭘 썼다는 얘기죠. 본인이. 그걸로 확인해 봐요. 이게 써야 맞는데 나는 지금 뭐로 나갈지 몰라요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맞지 않나요? 내 말이? 이거를 넣어야 돼. 그리고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가 빨간색으로 이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여기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와서 변경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출마를 할 때. 서류를 출마할 때.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돌아서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열려서 제가 못 봤는데 캡처를 해놓으려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서류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적격심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썼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그러면 도당에서 이거를 조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비례대표가 가서 막 뭐라 하니까 나는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라고 말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선거구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선거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이제 전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지.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이제 혼자 여성 알고 있던 신인이 한 명은 전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비례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거기가 자선거구가 4명을 뽑잖아요. 네. 4명 뽑으니까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2인 아니 3인이 구성이잖아요. 아무래도 한 명이 전략이 들어갈 경우는 그만큼 2명이면 1명, 3명이 2명이기 때문에 4명이면 3명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약간의
나머지 후보군들의 어떤 그런 불만이나 동요나 이걸 조금씩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금 봐보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적격 심사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서류가 미비해서 그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고죄 때문에. 그래서 도당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이의 신청을 해요. 근데 저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서류 미비로 이 서류만 내고 바로 그린날 적격이 됐지만 통보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내가 부적격인지, 이제 부적격이거나 아니면은 서류 미비인 사람이 여기에 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명단에가. 내 명단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뭔 말인지 알겠네요. 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게 탈락을 했으니까 탈락했다 생각한 거죠. 한 명밖에 없다는데 여성 신인이 한 명. 그럼 바로 전략 전략이 바꿀 수 된다. 있죠. 뭐 문제가 생기지 근데 않았어요. 갑자기 살아남은 거야.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당황한 거지. 여러 가지 예,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커버를 친 거죠. 뭐 압박이나 아니면 강압적인 것들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상식 선들을 좀 넘어가는 맞아요. 그런 당에서 네. 조금 조직적으로 저쪽으로.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살아남았냐. 갑자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통보회가 이름이 명단에 없었는데 없는데 갑자기 내가 뭐 활동을 하니까 살아남았냐 전화가 왔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합격했다, 적격됐다. 깜짝 자기들이 이제 놀랐겠지. 깜짝 놀란 거지. 어떻게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냐 이거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분명히 명단에 없었는데. 그럼 부적격했으면 이의 신청을 했으면 뭐 어떻게든 또 제거를 했겠죠. 하지만 나는 부적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가 하나가 미비해서 이쪽으로 이제 해서 그 뒤에 바로 이제 적격 심사가 처음에 났는데 서류도 도당했다 연구의 괘씸죄. 그리고 얘가 서류를 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살아난 것이 또 괘씸죄가 된 거야. 이게 얘는 처음부터 우리하고 안 맞는 애였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인사만 하고 서류를 도당에 연 것을 왜 얘들이 내가 어이가 없냐면 아니 근데 국장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최남선 씨도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당의 구조를 몰라서인 거예요. 그 지역위원회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지. 지역위원회가 없어진 지가 2005년도에 없어졌어요. 거기 다시 지금 부활을 시키려고 그래요. 지역인의 병폐가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이게 20년 전에로 회고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역인을 부활시키고 권리당을 부활시킨 거예요, 지금. 근데 지역인은 지금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 사무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것 뿐이에요, 지금. 원래 지역위원장 따로, 국회의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모든 지역이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서로 접수는 다 도당에서 하는 거고 국회의원실에서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지역위에서 동거이 아니고 국회의원실에서 지역위원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 국회의원 직원이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위원회에 직원이 별도로 뽑아서 지역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모든 서류를 여기서 대행을 해주는 거지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중앙당에다가 접수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시스템 공천이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서류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또 도당에다 그건 물어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전략 공천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구체화되기 시작한 게 의원이 여성 신인을 전략 공천 주겠다라고 이제 그 비례대표 상무위원 발표하는 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얘기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여성 신인을 준다. 김치혜원이 받는다.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다 들렸으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죠. 왜 여성 신인이 2명인데 쟤만 저렇게 전폭적으로 얘기들이 또 이제 수면 위로 도냐. 근데 실은 여러 경로나 루트로 우리도 의원님과 접촉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루트 과정 중에 얘기가 나온 게 똑같이 누가 봐도 이게 합당할 수 있게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경선을 붙여서 주겠다라고 얘기가 답이 왔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당했지. 이제 우리는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계훈 의원이 이렇게
누구처럼 불공정하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을직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조금. 근데 또 답이 또 그렇게 왔고 내가 원하는 모범 답안이 나는 똑같이 경선을 치러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지면 나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당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쭉 처음에 이런 그 저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가장 조금 되게 좀 극복하기 힘들었던. 일단 극복하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지역위원회에서 완전 배제. 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단톡방에 네. 그거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그것만 넣어줬어도 이렇게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걸 경선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예 이제 막 이런 과정들이 좀 불합리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우리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아니면 되게 좀 아프게 왔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한 가지는 그거 말고 한 가지는 일단 단톡방에 네. 넣어주지 않은 거. 네. 두 번째는 마지막에 선관위에서 네. 순회를 했었어요. 네. 저희한테 이렇게. 근데 이제 김채원 그 분이 거의 다 이제 뭐 전략분석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았나 봐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지역위원회랑 거의 차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다른 데서 들어오더라도 직접적으로 선관위가 저한테 왔었어요. 선관위 순회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역구는 첫 번째 한 명은 전략공천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한 분이 김채원이라 말은 안 했지만 다른 분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세 분인데 현역이 두 분 계시고 막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전략공천을 누가 받았대요? 그랬더니 뭐 그 여자분 김채원 씨 받은 거 아니냐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 나도 해당자다. 여성 신인을 준다고 했지 김채원이라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의원님이. 근데 왜 여기 와서 지금 저한테 불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선관위에서 어디서 듣고 오셨냐. 얘기를 해달라. 내가 그랬더니 그냥 떠드는 소문이래. 떠드는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냐. 이건 아니지 않냐. 어째서 지금 전략공천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도 선관위에서 와가지고 이런 민감한 사항을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냐. 엄청 화냈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 와 이건 완전 짜고 치는 판에 내가 끼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선관위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났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당사자입니다. 나도 여성 신입니다. 근데 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아직 배제시켜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다 내정이 되어 있고 짜놓고 치는 고스트판의 판에 내가 끼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또 조금 들리는 이야기는 또 다르게 경선 과정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약간의 그런 좀 왕따 비슷하게 이렇게 당했다고 그 전에 저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있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집단 따돌림까지는 아니고 지역위원회 뭐 국장님들 따돌림이겠죠. 네. 그리고 뭐 단톡방 운영하는 사람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냥 넣어줬으면 됐는데 넣어주지 않아서 되게 많이 불편했고 불쾌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국장님들한테 몇 번 해서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보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아카데미인가 갔을 때 심재교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아카데미 중에. 그래서 나갔더니 고혜공 국장님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왜 뭐 출마를 하려고 하냐 뭐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지역구 거기에가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근데 거기를 꼭 이제 출마를 해야 되냐. 다른 지역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시면서 여기저기를 이제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중에 오가는 중에
고위공 국장, 심재경 국장님이 너희 지역구에 나가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실은요 지금도 이제 지금은 어느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 어떤 분들이 예비 후보자인지 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카데미 시절만 했어도 내 지역구 외에는 몰랐어요. 다른 지역구에 이제 고위공 국장님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나가 봐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거기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나 그랬더니 뭐 권리당원도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 관리하는 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나가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심재규 국장님이 고위공 국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뭐야 권리당원 많이 있잖아. 권리당원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쳐다봤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쳐다봤더니 갑자기 하는 거예요. 나한테 권리당원이 한 800개 정도 있다. 저는 굉장히 매수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녹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800개 정도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재규 국장이 야 너 줘라 박미경 줘서 거기 나오라 해라 이러는 거예요. 준다고 해도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는 그 권리당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와중에 이러더라고. 너 여자 좋아하잖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과 교수님들이 다 여자예요. 근데 다른 과 교수님들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남자분들이 우리 여자 교수들한테 그런 성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 저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직장 생활하고 여자 남자 다 똑같이 배운 사람들끼리 어떻게 뭐 예쁘니 어쩌니 이런 비하 발언 안 해요 절대.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불쾌했거든요. 근데 공천이 걸려 있잖아요. 실은. 그래서 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자꾸 지금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 지금 뭐 지역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저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단톡방 심지어는 단톡방도 안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런 뭐 방법들을 알려주시곤 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땐 트릭이라 생각했고 실제적으로 넣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막 화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은 참고 넘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때 좀 엄청 났었죠. 네. 화냈으면 뭐 결과는 똑같겠지만 어차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나를 지역위원회에 넣어줄 생각이 없었다. 내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지금에 지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우리 후보님, 박 의원님이 말했던 것 중에 좀 기시가 있는 게 뭐냐면 저번 총선 때 총선 때 아마 저희들이랑 보도를 했을 거예요. SRT 그 행사장에서 김희재 전 의원님이 의원이 인간 이 여성들 꽃받침 꽃받침을 저희들이 기사를 시켰는데 그 총선 과정에서 조계원 후보 쪽에서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성 비하 이런 기자회견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좀 곤란한 경우들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때 김혜재 전 의원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계원 후보의 어떤 동안의 이미지나 나름의 걸어왔던 길과 그 현재 어떤 조직의 운영 특히 지역위원회 운영하는 어떤 분들의 기본적인 뭐 콤선을 좀 모아고 어떤 것들 바라보는 특히 이제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각기의 인간적인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르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여성이 이제 지역구에 그죠?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기들이 네. 생각했을 때는 네가 무슨 여성 지역구에 나와 될 것 같아 이런 비하 발언이죠. 여자니까 전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권리당원이 필요했다는 거지. 준다고 달라 그랬어요. 제가 쳐주세요. 내가. 그럼 역으로 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구에 나와 있는 현재 모든 여성 후보들 있잖아요. 저는 모든 여성 후보들이 이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예를 든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잖아요. 엄격한 기준적인 잣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을 운영하는 일종의 당직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 선택과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이분은 이렇다 아니면 그 비상화시켜서 이렇게
뭔가 성적인 요소를 이렇게 가미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계현 위원장은 이번에 우리 저희들이 아마 이게 방송이 나간 이후에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시인 여성 단체들은 분명하게 저는 이 문제는 나는 지적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진짜 이런 문제들이 그쵸?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이 정치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때 당시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떨어진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공천에 떨어질까봐 그렇죠. 그랬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화를 네. 엄청 냈어야 되는 게 네. 맞았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한 가지였어요. 단톡방에 좀 제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단톡방이라도. 왜?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역위원회 정보를 좀 얻고자 진짜 그때는 참고 넘어갔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초창기였으니까. 왜냐면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고 아직 우리 도당에다가 서류도 넣기 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나는 어떻게든 지역위원회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고도 너무 화가 나서 격분을 해가지고 막 주변에 통화는 했으나 말은 하지 못했죠, 그들한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화를 잔뜩 냈어요. 진짜 거기 앞에다 대놓고 욕을 했었어요. 이런 거지. 위계에 의한 성차별 내지 위계에 의한 성비하반을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다.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저는 덧붙이자면 지역에 특히나 최근에 밝혀진 것만 우리가 이제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요추해서 할 것은 뭐냐면 조국 혁신당에서도 성추행과 관련된 일이 터졌고 민주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돼서 모 의원이 지금 현재 송치가 된 상황이고 예를 들면 검찰에 근다고 하냐면 저는 여수 내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는가는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구조들이 이 정치 특히 지역 정치의 권력화 예를 든다면 각 지역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 막강한 권력화되어 있다 보니 특히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의 운영 당직자들이 새로운 정치 시인들이 왔었을 때는 솔직히 저도 오랜 기간 이렇게 언론 생활을 하지만 저도 만약 당에 가면 저 초짜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뭐 이럴까 해밀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신인 정치인들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조금 허들을 넘어야 수 있는 부분들이 도움을 주는 뭔가가 좀 사다리나 계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카르텔에 의한 특정인들을 위한 것들을 막아서고 또 배제시키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화를 해서 또 다른 지역에 또 세력을 구축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지방 정치의 저는 민낯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말을 좀 엇났는데 우리 박 의원님이 당시에 되게 화를 좀 많이 내시고 어필을 하고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공천을 다시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왜? 그때는 아예 배제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든다면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막 그냥 웃으면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게 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벌어진 일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지금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비례대표에서 금품 사건, 살포 사건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예를 들면 지금 3.15 변조 심사가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예를 든다면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에 아마 좀 논란이 될 거예요. 기자회견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좀 보는 지점이 여수 시의원 중에 26명 중에 9명이 여성 의원들이에요. 비례가 3명이고 또 통칭하냐면 지역구 6명이거든요. 이 여성분들의
여성 정치. 이걸 뭐 어떤 분들은 그럼 남성 정치는 뭐냐? 또 여성 정치는 뭐냐? 이게 어떤 이런 이거 멋진 사고가 아닌 읽는다면 일종의 여성이라는 정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꼭 어떤 구분되지 않지만 굳이 구분을 시켜서 본다고 하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러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남성 위주의 정치화, 권력화가 되어 있는 구조가 제도적인 조건에서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을 굉장히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일종의 그걸 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성들이 거기서 들어가갖고 역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여성 비리를 가점을 줘? 그렇잖아요. 일종의 티켓잖아요. 그 뭐냐 그러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성에 대한 그 부분들은 현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활로를 찾아준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일단 그러죠. 아니, 그죠. 그건 맞죠. 남성들도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가좀 주라. 줘야지. 이런 거죠. 그것은 좀 말장난 같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여성 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시의회만 우리가 보면 제도권 안에만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한 번쯤은 저는 그러거든요. 한 번쯤은 냉정한 평가가 저는 이루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아니면은 뭐 우정 생활이나 정치 내용이나 모든 평가를 그럴 거예요. 아 이거 뭐 저기 4년마다 평가가 받으면 되지. 그것은 당에서 평가를 받죠. 당은 결국은 권리당원 싸움인데 그러면 1년 단위, 2년 단위, 4년 단위에 아니면 중간에 정당에서 평가를 정확히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낙점이 된다. 그러면 과감히 예를 든다면 니는 사퇴를 해라. 당신은 이런 구조적으로 분명히 만들어줘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모든 정치인들이 중간 평가를 받아야지만 그거에 무서워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구조가 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말 하기 좀 뭐예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데 열심히 기본이죠. 기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게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까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고쳐할 수 있는 지역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가져가야 될 뭔가에 대한 뭐 여성 정치에 뭐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서로 뭐 공유하거나 아니면 소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논의하는 자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저는 그게 시민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벽에 부딪히지 않고 권력 앞에서 다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 아니고 뭔가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처음 이렇게 도전을 하셨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도 느꼈고 되게 많은 조금 어쩌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되게 세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만 다음에는 예를 들면 더 단단히 더 뭐랄까 강고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기회를 생각합니다. 보통에 보면 저도 오랜 기간 언론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의원들의 것을 봤거든요. 그럼 보면 대부분 뭐냐면 처음에 힘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전략공천을 2번이나 받아보거나 전략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혜를 받거나 이분들 있죠. 지금 보면 한 7선 정도는 하죠. 근데 3년으로 다 떨어져요. 솔직히. 왜 그러냐 그러면 정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안 굳어지냐 그러면 저는 좀 더 나게 뭐 꼭 어떤 제2선, 3선, 4선 선수에 대한 개념도 있겠지만 선수가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뭔가에 대한 자기만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초선 때는 아무래도 눈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지금도 눈치 보는 사람 많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3 삼선은 뭐냐면 자기의 나름의 힘도 생기고 또 자기만의 정치를 꾸릴 수 있고 지향점을 설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뭐냐면 재선에서 이렇게 쉽게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 자기 실수가 됐든 간에 아니면 구조적으로 대부분 특히 여성 정치인들 뭐냐 그러면 좀 많이 보죠. 근데 대부분 아까 우리 대표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비례대표를 통해 갖고 재선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반로들이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지역구로 바로 도전하는 거 면장에 헤딩한 것 같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일단은 권리당원이 없는데 정신을 안 했는데 권리당원이 있어 거기서 게임이 벌어지는 건데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면장에 헤딩 아니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당근 뭐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자기만의 뭐 어떤 것을 구축을 해서 이거 아니면은 저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요 게임은 그래서 대단히 불합리한 게임이라 저는 봐지죠. 그러면 그 이제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뭐 계속 정치를 하실 건지. 아니 지금 일단은 마무리는 이번에는 끝했고 이제 뭐 학교 수업하는 거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뭐 생각을 깊이 해보고 준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어떤 뭐 그 각기 어떤 생활에 있어가지고 뭐 정치하는 어떤 뭐 동아리가 됐든 그룹이 됐든 간에 뭐 크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뭐 예를 들면 뭘 바꾸라 이거보다는 불편하고 뭐 조그마한 뭐 예를 들면 뭐 좀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 일종의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일종의 정치행위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그분들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큰 담론보다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가지고 주위의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뭔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예를 들면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하자 요거보다는 뭐 생활 정치. 네, 우리 집 앞에 너희 집 앞에가 뭐가 좀 이 되는데 또 애들이 건드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 소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정치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건데 결국은.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인사하러 다닐 때 아침 인사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다 대도로변에서 인사를 하시기도 했고 저는 그냥 정말 주민들과 정말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서 아파트 앞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을 했어요. 실은요.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고 이렇게 신호등에 이거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녹색 어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많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 아니면은 정말 돈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런 정책도 제가 실은 게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유심히 잘 봐야겠더라고요. 신호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출퇴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소통은 좋으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사람만 생각해서 그거를 편하게 해주면 다른 한편이 힘들어진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꼈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여자는 아이가 먼저잖아요. 항상 내 아이가 먼저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눈에 좀 많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많이 불편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엄마들이 이래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그럴싸하게 큰 어떤 공약보다는 진짜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정말 실천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아침 인사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배운 것도 네. 너무 많았죠. 실제적으로. 그런 걸 앞으로는 뭐 일을 하시면서 주위 분들하고 이렇게 일단은 주부들이 아니면 일하는 분들이 정치하면 되게 저기 좀 무겁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냥 좀 약간의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대만시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정치인데 살아가는 건 결국 정치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요소를 바꾸고 이렇게 고치잖아요. 고난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나서서 꼭 나서기보다는 일상에서 이게 가지고 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또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좀 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솔직히. 근데 그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정치는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결국 그게 정치인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반상회. 저는 이게 다시 반상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도 다 구역 예배가 있듯이 원래 그렇게 작은 소모임이 대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모임들이 탄탄해야 큰 조직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크게 만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참 그런 정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진짜 네네. 딱 한마디 정말 네네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지역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저 사람 지금 뭐 이런 거 이제 와서 얘기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물론 이제 반대의 목소리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냥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오는 게 뭐였냐면 지역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지역위원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변에 있었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새로 신이 돼서 그 지역위원회에 등장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출마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나왔냐를 파악을 먼저 해보시는 게 저는 지역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수히 지역위원장하고 면담을 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요. 지역위원장이. 그렇진 않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전략공천을 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지역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이 사람이 또 그만큼 역할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준다. 그거는 배제할 수 없는 거. 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냐는 거죠. 저 사람이 과연 이 지역에 와서 이런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얼마가 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졌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지역위원장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나에 대해서 뭐를 알고 정말 내 아이가 몇 명인가 알까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지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정치를 하러 왔나 이런 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뭐가 어째서 범죄 기록이 있어서 뭐 받지를 못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내부적인 도에서도 발표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지역위원장이 경솔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 좀 기분 되게 나빴었거든요. 이제 뭐 어차피 뭐 코드프는 된 상황이고 뭐 그것까지 들먹여 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들추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다른 사람이 만약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위원장이 면담을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신인이 얼마만큼의 지역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저희들한테 시사점을 던져준 저는 계기였고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어가지고 모든 이들이 그것이 청년이 됐던 여성이 됐던 그리고 우리 사회적 약자가 됐던 이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치적인 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그것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들이 나름의 정치를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인문학적 개념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고 사람을 그리고 그 쓰임에 맞는 사람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근데 우리 김혜경 죄송합니다. 박미경 우리 후보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인터뷰는 되도록이면 삭제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걸 좀 무삭제를 살려서 이번에 이 논란이 됐던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시민들은 알아야 되고 특히 을 지역구에 있는 또 각 지역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봐야 될 저는 영상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뉴스탑 전남에서는 이후에서도 또 다른 정치 피해나 정책인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분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풀 영상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조금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박미경 후보님 고생하셨고요. 자주 뵈면서 지역의 현안도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